다양한 이런 규제 완화라는 게 완화책 내놓은 게 뭐 이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에 대한 장기화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내다보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건지 뭐 어떤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교수님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연착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할 때 공항에 서서히 부드럽게 착륙하는 걸 연착륙이라고 부르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급하게 하락을 하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할 경자고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착륙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부르고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착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 환율이 1,44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걱정을 했고 환율도 1,440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한 7,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스스로 각자 도생이다. 근데 스스로가 미국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 미국의 달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율 위험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정부가 외환 위기를 이제 위험을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다시 금융 위기가 오는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20% 30%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위기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고 지금 현재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기로 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좀 사서 좀 투자를 하고 미분양을 좀 소진시켜라. 지금 미분양이 전국에 6만 세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는 하락하겠지만 더 이상 정부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집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집이 좀 내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0% 확률로 집은 오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한 개만 가지신 분들은 좀 참아라. 올 한 해만 참으면 됩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올 하반기에 하나 분양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그 성견 지명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근데 그 요즘 부동산 유튜브 보면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규제가 완전 꽉 막혔고 금리 오니까 답답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보면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집값 무조건 떨어집니다. 장담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막 풀어지니까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뢰가 더 얻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유튜버는 클릭수에 돈을 받으니까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교수님처럼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얘기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어쨌든 이 문석열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이 CPR 그리고 진짜 AD까지 그냥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 확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심장 제세동기처럼 한번 빡 이렇게 충격을 탁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규제를 확 푸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좀 준비 중인 것 같은 또 원희룡 장관의 또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 위기라는 건 어쨌든 이 저희만의 세계가 아니고 어쨌든 다 같이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쨌든 미국이 올리니까 이 달러나 이런 것들을 외화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금리를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켠은 또 전쟁이 나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패닉 바이잉이 있어서 집을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것을 했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러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미분양이 속출하니까 결국에는 건설사까지 이제 주 도산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감이 빠졌고 그러면은 건설사에 돈을 대준 PF 그러니까 은행권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 연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세금을 또 다시 또 내야 되는 그럼 이 악순환의 반복 그리고
어쨌든 이 건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분양이 안 되면 또 세금도 안 고쳐지고 그럼 국가 재정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 부동산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대로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나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규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경착륙을 하기 위한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